예, 시장은 좀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인데요. 조정이 그렇게 쫄리는 조정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종목의 배신, 주가 조작을 피하는 방법. 물론 이제 시황 전략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SG 사태 때도 그 종목들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셨다고 해서 우리 테이버 작가님이 언론에 유명해지셔서 최근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걸 좀 그런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시황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게요. SG 사태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배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꼽아보자면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을 특정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매수 일변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말 그대로 카페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레버리지 매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몇 년간 오르다가 이제 하나 둘 매도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한가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카페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분이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또 사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CFD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막 회자되는 종목은 아닌데 소리 없이 정말 오르는 주식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소외됐던 거를 제한된 에너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거잖아요. 주가 조작 처벌이 있는 카페 운영자인데 근데 이분이 주가 조작 경력이 저는 주가 조작으로 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어려운데 결국은 그런 개인적인 이력을 알기 어려우니 뭔가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서 이런 종목을 좀 피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사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았던 이유 자체가 이 기업은 투자에 대해서 내가 보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매력은 없는 기업이다. 라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산이 많다. 아니면은 뭔가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도 들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는 보유 현금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상승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상의 혹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주식 투자의 큰 원칙, 대전제는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 성장을 주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성장과 분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이 많다, 부동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물량을 대부분 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환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은 성장이 없는 정체 산업에 이렇게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소수가 레버리지로 주가를 띄우고 차트를 만든다라는 것. 이 자체는 어찌 보면은 조금 투자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보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CFD에 엮인 종목이나 이번에 종목들도 보면 소위 부도가 날 만한 그런 부실 징후가 있는 위험 종목, 소위 잡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견실한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부도날 주식 5년 적자난 주식 투자했다 이런 문제 없는데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번 말고 지난번에 그 SG 사태 때 종목에 대한 경고를 미리 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이상하다고 체크했었던 이상 징후가 포착됐었던 그런 거는 어떤 현상이었었죠? 일단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전 그리고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공매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CFD에는 규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규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구간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중소형주 단에서 버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경매를 하듯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가격을 낮추는 사람 두 사람이 힘싸움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누르는 수요가 기관의 수요 말고는 따로 없었던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아예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누릴 수 있는 게 CFD 매도라고 하는 특정 창구를 통해서만 하락 배팅이 가능하고 상승 배팅은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한쪽으로 배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 기업이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네.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뭔가 호도, 논리에 의해 가지고 조금 휘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신용이 막히고 뭐 이런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계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담아봤고요. 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국이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의 흐름으로 아주 굉장히 잘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화한데 뭐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과 주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테이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는 과매수, 네. 말 그대로 매수로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이 5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1월 그 고점 때 5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처음으로 5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낸 것이고요. 지금 202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빅7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 해서 이 상위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이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요? 네. 예.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얼마 올랐느냐? 나스닥 네. 지수는 현재 31.8%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5.3%로 15.3%.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우존스는 얼마나 올랐을까? 대형주가 모여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3.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정도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지 못한 시장이 올해 시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몰려있는, 말 그대로 수급이 몰려있는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현재 AI 버블이라고 명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과연 뭔가 이게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지금 또 조정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은 결국 AI에 의한 생산성 혁명이 얼마나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려 줄 것이냐 그리고는 얼마나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른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는 수급이다 보니까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조금 매도하고 다우존스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대응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다. 예.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뭐 확연하지만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도 사실은 악재를 딛고 이제 2,600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좀 단기 과열, 단기 조정을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이버님 생각과 또 전략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 혹은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코너에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네. 조정에서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 네. 팔아야 할 조정과 사야 할 조정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은 사야 할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사이클의 고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번에 과연 삼성전자가 사이클 고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몇만 전자가 적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8만 원이 적당하다, 9만 원이 적당하다, 10만 원이 적당하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사이클에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PER, PBR 관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가분들이 지금 주가보다 낮은 주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가 사이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이클 고점을 넘겼을 때는 정말로 버블이다. 너무 많이 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번 사이클 적어도 2, 3년, 짧으면 1, 2년 내에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고점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시장이 계속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그리고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또 돌아가면서 이쪽은 좀 더 가볍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올해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관심 있는 섹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개를 다 언급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여전히 핵심에 있는 섹터 하나를 콱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제 압축이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반도체 가운데 소부장이 더 매력적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나 부품 혹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비주들을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이제 장비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초보 투자자다.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네. 하나의 사이클을 지나고 난 뒤부터 좀 더 딥하게 공부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지 3년 차, 5년 차 혹은 10년 차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도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단에서 네. 장비주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점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는 항상 비싸게 사지 않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오늘 두 개를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첫 번째는 PI 첨단 소재라는 네. 기업입니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M&A 이슈가 있었고요. M&A 이후에 조금은 좀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 200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면은 보고서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주주가 여전히 사모펀드라는 점입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라는 점은 이제 주주 환원과 그리고는 M&A 이슈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놓고 보실 때는 여전히 M&A 이슈는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과거의 배당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번 돈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면은 다시 배당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I 첨단 소재, 폴리이미드 업계에서 글로벌 1등이고요.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배터리 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원래는 폴더블 그리고는 우주나 국방 그리고는 특수 첨단 소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업 출신도 보시면은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뭐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기술도 있고 대주주 이슈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보면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갑자기 장대 양봉에 급등을 해가지고요. 예. 목요일 날 16%가 올라서 뭔가 했더니만 그날 제가 파악하는 바는 증권사에 이제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와서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PEF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팔려고 할 것이다. 그죠? M&A 이슈, 배당 많이 준다. 배당은 PEF들이 주주님들을 생각해서 배당을 많이 주느냐? 아니고요. 자기들이 배당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PF들이. 그죠? 썼으니까. 네. 그죠? 어쨌든 맞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거는 팩트니까. 그죠? 네.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PI 첨단 소재 보고요. 또 한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조금은 딥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곳이긴 한데 네. S-오일 우선주입니다. 네. 우선주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제유가 혹은 정제 마진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S-오일 역시도 30% 수준의 이제 꾸준한 주주 환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S-오일과 S-오일 우선주 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하강 안정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가들이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유가가 연말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상승, 원자재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6월 말이 되면은 반기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제 SO일 우선주 기준으로는 반기 배당이 약 700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로 한 1.3%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반기 배당도 챙기고 하반기 에너지 가격의 반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한 투자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전에 뭐 배당주 대표적으로 꼽으면 S오일이 맨 위에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S오일도 업황이 좀 안 좋고 해서 예전만큼은 아닌데 우선주가 더 많이 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반기 배당이니까요, 그죠? 또 이제 연말에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PI 첨단소재나 S오일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렇게 조금 가격대를 조금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격대를? PR 첨단 소재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200주선을 돌파한 이후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42,000원까지는 네. 그리고는 42,000원까지 단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맥스치를 찍고 다시 M&A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실제로 폴리미드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까지도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잡으면 될까요? S오일 우선주는 네. 저는 조금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이건 어쨌든 뭐 밸류라기보다는 네.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중국 수혜, 그다음에 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말씀하셨고요. 근데 사실 정유주들은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경기도 네. 그렇고 유가도 그랬는데, 근데 정유주 가운데 사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있어서 여기 근데 이제 배당이 좀 S오일만큼 좀 많이 주지 않나 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투자해야 되는 투자금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네. 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인 네. 이렇게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예, 오늘 10시의 시황해설,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있는 그 종목들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등락 종목을 피할 수 있는가, 또 시장 전략 종목까지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